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저번 시간 했던 거 리뷰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매입세 공제 쪽 내용을 봤고요. 이게 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에는 수용기한 수치분은 공제분이든 뭐 불공제분이든 그거는 상관없이 일단 다 적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빼는 구조, 이걸 빼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나오는 개념이죠. 비용용 소형 수용차를 샀다고 해도 수용기한 수치하면 일단 적는 거예요. 적고 나서 밑에서 이렇게 빼서 공제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라는 말이 들어갔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걸 수취했다라고 하면 공제분만 적어요. 업무와 무관한 거 사온 거 그런 거는 체크를 하지 않는다. 따로 신고서에 적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용용 소형 수용차를 신용카드 결제가지고 사왔다라고 하면 신고서에 적힐 난이 없어요. 공제분만 적는 거니까 이런 구조는 좀 챙겨가셔야 되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이 항목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과제라고 불렀던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의제 매입세, 그리고 과세전환 매입세, 변제 대손세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재고 매입세액은 간이과세 파트에서 따로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은 따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신의 과제 이 정도는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우리 면세사업 등록 접대비 이렇게 제가 앞글자 따드린 거 불공제 사유들 외워주셔야 되고, 공통 매입세액은 뭐 뒷동네에 나오겠지만 안분하는 문제가 생겨요. 과사업에 쓸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될 거고 면사업에 쓸 거는 매입세 불공제이긴 하거든요. 겸용사업자가 과사업과 면사업에 같이 쓸 거 사왔다라고 하면 일단 총액으로 수용기한 수치했으면 공제분이든 불공제분이든 상관없이 다 적었다가 면사업에 쓸 부분이 예를 들면 뭐 40%라고 하면 그 40%만큼은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적어가지고 빼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해요. 대손 처음반세, 변제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더한다.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더하는 거고요. 대손 처음반세액은 매입세액에서 뺀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 칸에 넣어가지고 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뺀다 그리고 더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요게 빼는 거고 요게 더하는 거고,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입세 공제 요건하고 불공제 매입세 그런 게 좀 중요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와야 되는 거고요. 이때 사업은 구체적으로 과세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면사업을 위해서 사오면 매입세 불공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업무와 무관한 거 사오면 매입세 불공제예요.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여기서 좀 챙겨갈게.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사용될 거, 앞으로 사용될 것도 매입 시점에 매입세 공제가 된다. 사용세 공제라고 부르지 않고 매입세 공제라고 부르니까 공제하는 시점, 사용 시점이 아니구나.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사가지고 아직 안 썼잖아요. 안 썼다고 해도 그 사온 시점, 매입 시점에 공제를 받습니다. 세원기한서에 의해서 확인돼야 되는 거죠. 거래징수 당했음을 확인받아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뭐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도 세원기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되고, 면세 농산물을 사왔을 때는 면세니까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오늘 배울 건데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매입세액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의제를 해가지고 공제를 해주는 그런 예외 규정도 있긴 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세운기한서로 확인이 돼야 된다. 불공제 매입세액 사유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면세, 사업, 등록, 접대비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럼 말이 좀 되니까 이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면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뭐 비과세 사업이라고 해서 카지노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면세든 비과세 사업이든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대응해서 매입세액도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세운기한서 미수치, 부실기재 수치, 매입처별 승인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제출 전부 다 이쪽 카테고리 불공제고요. 사업과 무관한 거 사왔을 때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점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접대비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고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이 토지 관련은 구체적인 케이스를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철거했어. 그러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돼요. 건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있을 거고 철거 용역도 매입세액이 있을 건데 건물을 안 쓸 거니까 전부 다 토지 관련이 돼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제 토지 정지 용역이라고 해서 토지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있을 건데 걔도 전부 다 토지 관련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토지 자체는 면세라 가지고 매입세액이 없지만 건물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철거를 했다든지 또는 토지에 대한 정지 용역을 제공받았다든지 그때는 매입세액이 있어도 불공제라는 거야. 세운기한서가 아무리 있어도 토지 관련으로 불공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 토지는 팔 때 면세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없어요. 그럼 대응해서 매입세액도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용 소형 수용차 관련해서는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 케이스도 들어가는 거고요. 유지도 들어가는 거야. 구입, 임차, 유지 전부 다 관련된 거 매입세액 불공제. 요거는 좀 외워주시고요. 세사 등은 제가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 놓은 이유가 법인세법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 놨죠. 나중에 법인세법에서 한 번 더 볼 건데, 면, 접대비 같은 경우에 조세 정책적 목적의 불공제라 가지고 얘가 공제가 안 되면 법인세법상 비용을 법인세법에서는 송금,
송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손실 금액 이걸 좀 줄여가지고 송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받는 게 면접대비예요. 부가세 선급금, 대급금 이런 계정이 차변에 뜰 수가 없거든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돈이 나갈 건데 차변에 부가세 선급금, 대급금 뜨는 대신에 차변에 비용이 뜨는 거예요. 비용. 근데 세사 등은 잘못한 케이스거든요. 사업자가 수용연 수취 안 했다든지 사업가 무관한 거 사왔다든지 또는 등록을 안 했다든지 이건 잘못한 케이스라서 법인세법상 송금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과소득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법인세는 법인소득세 줄임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비용으로 인정받아야지만 소득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세사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또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근데 세운기한서 관련해가지고는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는 케이스 여러 가지를 다 봤어요. 세운기한서 관련해서도 예외 케이스 이런 걸 봤고 또 학계표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는 케이스 이런 것도 봤고요. 또 뭐 등록전 매입세 불공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단서가 있긴 하죠. 등록전 매입세금 불공제 하나 그래도 조금 늦었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단서가 있어요. 조금 늦게라고 한다면 원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과세기간 기산일로 역사하는 기간 이내에 매입세금 공제를 해주고요. 이때는 대표자 주민번호를 가지고 세운기한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 거래에 대해서는 대표자 주민번호 적어서 발급받으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예외 케이스가 아주 많은데 세운기한서 관련해서는 차고 세운기한서에 착오로 뭔가 잘못 적혀 있다라고 하면 실수니까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이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착오라는 키워드로 갖고 하시면 돼요. 실수는 좀 봐준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운기한서 또 관련해가지고 우리 뭐 대표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 거래였다고 하면 대표자 주민번호 적어서 발급받아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엄연히 부실 기재된 거지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 주는 거야.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이면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도 봤고요. 또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가 잘못되었는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장 등록번호로 잘못 적어가지고 발급했을 때 그래도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공급받는 자한테 매입세액은 공제해줄게.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본 거죠.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총괄납부 사업자였고 그 범위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장 등록번호로 발급을 하거나 발급받거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공급자가 신고 납부를 했으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을 거둔 거니까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 내용도 봤고요. 또 공급자가 잘못한 케이스 전자 세운기한서 관련해가지고 공급자가 전자 세운기한서 의무 발급 사업자예요. 그럼 전자세운기한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를 발급한 거죠. 그러면 발급자가 잘못한 거예요. 공급자가 잘못한 거니까 공급자에게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때는 종이라도 발급한 거니까 찐 미발급까지는 아니고 미발급 가산세가 종이 세운기한서도 발급하지 않았을 때 2%지만 종이를 발급했을 때는 1% 가산세로 좀 다운된다. 그런 내용도 다 봤어요. 공급자한테 가산세라는 제재가 있고 공급받는 자는 뭐 종이라도 일단 발급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죠. 그리고 또 전자세운기한서 발급자가 전송을 제때 해줘야 되는 건데 발급의 다음 날까지가 전송 기한이죠. 늦게 전송했다는 거죠. 그럼 또 공급자에게 제재가 있습니다. 지연 전송이나 미전송 가산세가 있죠. 지연 전송은 공가액의 0.3%, 미전송은 공가액의 0.5%. 나누는 기준 날짜는 확정 신고 기한. 공급자한테 그런 가산세 제재가 있는 거고요. 공급 받는 자는 잘못이 없어요. 발급 받았으니까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봤고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지연 수치 케이스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따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등의 경우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되고 0.5% 가산세가 있는 케이스인데 이 내용은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또 표로 정리를 할 거고요. 또 학계표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 주는 케이스 이때도 차고는 괜찮아요. 학계표에 세운기한서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는 건데 좀 잘못 옮겨 적었다. 불식기재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도 차고라는 표현 나오면 실수. 내가 조세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니까 세운기한서라는 원시 증빙이 있죠. 그걸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 공제해줄게.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학계표 관련해서도 이걸 늦게 제출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연 제출 케이스는 뭐 예정 때 안 내고 확정 때 낸 거 이런 걸 지연 제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좀 더 늦게 낸 게 기한 후 신고 시 제출, 뭐 경정 청구, 수정 신고 시 제출하는 거 이런 내용이었죠. 이때도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때는 가산세까지 없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권리 찾는 개념이라 가지고 이것도 따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또 세 번째가 경정시 제출. 이거는 내가 스스로 제출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세운기한서 공급 시기에 잘 받은 게 있는데 왜 매입세 공제 안 받았냐? 네 돈 찾아가라.
국가가 찾아준 케이스. 약간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음료수를 하나 사줘야 한다라고 했던 케이스예요. 이때는 매입세 공제가 되나 0.5% 관세가 있는 케이스예요. 요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세 가지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지연 수치 케이스하고 지연 제출, 경정시 제출 요 케이스. 이 표는 필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연 수치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원래 공급 시기에 세형계산서를 수취해야 되는데 공급 시기에 거래 상대방이 세형계산서 안 주더라. 그럼 빨리 연락 취해가지고 세형계산서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건 의무예요. 의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수취를 못한 거다라고 봐가지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0.5% 공급가액의 0.5%짜리 관세. 근데 미수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치 안 한 것도 미수치에 들어가지만 너무 늦게 수치한 것도 미수치에 들어가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했으면 지연수치. 작성일자는 공급시기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요. 세형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의 작성일자 4월 3일 날 공급을 했으면 4월 3일 날짜로 세형계산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부받는 거, 건네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교부를 7월 23일 날 교부받았다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면 지연수치가 돼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관세가 있고요. 미수치는 7월 30일 날 교부받았다는 거죠. 4월 3일 날 거래한 거 작성 연월일이 4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적혀있는 세형계산서를 7월 30일 날 받아버리면 너무 늦게 받은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관세는 없죠. 매입세 불공제가 엄청난 제재죠. 공급가액의 10%가 매입세이니까 얘는 0.5%, 공급가액 0.5%, 근데 얘는 10%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재를 당한 거니까 관세까지 때리면 너무 아프다. 관세는 없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후일 육선이라고 해가지고 좀 예외적으로 후일 육선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예외적으로 또 공제를 허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쪽에 세형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거죠. 건네받은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과거 신고는 이미 끝났어요. 과거 신고는 이미 끝났는데 그걸 고치는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서를 내면서 매입세 공제 받는 케이스예요. 그때는 관세가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면 무조건 관세가 있어요. 0.5%짜리 관세가 있는 케이스였고요. 육선 같은 경우에는 선수치의 개념이었죠. 선발급 특례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선발급 특례 케이스는 적법하게 세형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거니까 공급자한테도 가산세가 없고요. 공급 받는 자도 가산세도 없이 그냥 매입세 공제가 되는 케이스예요. 잘 받은 케이스가 선발급 특례. 근데 여기서는 선발급 특례가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 뭐 돈을 안 받았다든가 원래 돈을 받으면 선발급 특례가 인정이 되죠. 세형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그냥 공급 시기로 봐버려요. 근데 돈을 받지 않았다든지 선발급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케이스로서 선수치를 한 거예요. 공급 시기 전에 수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텀이 선수치한 시점과 공급 시기 사이 기간이 6개월 이내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일찍 받았네. 조금 일찍 받은 거니까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줄게. 그런데 이때는 선발급 특례가 아니니까 가산세가 있어요. 공제가 되면 관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치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 요거니까 확정신고 시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지연수치, 미수치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과세기한 종료일 기준이 아니고 확정신고 기한 기준으로 지연수치, 미수치가 나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말문제 대비로는 후일 육선, 후수치 케이스는 1년 이내 그리고 선수치 케이스는 6개월 이내 이런 기간도 다 외워주시긴 해야 돼요. 외우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후일 육선 이런 말을 아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학계표 관련해서도 지연제출 등이라고 돼 있죠. 지연제출, 기한 후 신고 시 제출 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시 제출. 지연제출은 예정 때 안 내고 학정 때 낸 거.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것은 원래 학정 때 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가 기한 다 지나고 신고하면서 내는 거.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신고를 하긴 했는데 과소신고나 과대신고를 해가지고 좀 잘못 신고를 한 케이스에서 고치는 신고를 수정신고, 경정청구라고 해요. 그때 제출한 거. 이때는 세형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얘랑 비교해보세요. 잘 받은 거예요. 공급 시기에 세형계산서를 잘 받았어. 의무는 이행을 다 한 거죠. 세형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거 내가 거래징수 당한 거 내 돈이니까 이걸 학계표에다가 옮겨 적어가지고 제출만 하면 내 돈 찾아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정 때 제출할 걸 갖다가 확정 때 제출했다고 하면 내 돈을 늦게 찾아간 개념이라서 매입세 공제 당연히 되고요. 가산세가 없어요. 이거는 내 돈을 늦게 찾아간 개념이고 권리를 늦게 찾아간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가 아니니까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했다. 더 늦게 찾아간 거죠. 확정 신고 때 낼 걸 갖다가 나중에 기한 후 신고 시 낸 거니까. 그래서 이미 손해 본 거고요. 가산세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경정시 제출은 내가 스스로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너 공급 시기에 세형계산 발급받은 게 있네. 네 돈 왜 안 찾아왔냐. 학계표 제출 안 해가지고 안 찾아간 거 지금 찾아가라 라고 매입세 공제해주는 케이스. 그 케이스에서는 다 고마우니까 음료수 사준다는 개념으로 공가액 0.5% 관세가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잘 구분해서 갖고 가셔야 돼요. 특히나 제가 요 케이스랑 시험에 헷갈리게 반대로 크로스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얘가 관세가 0.5%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연수치인데 관세가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걸 좀 주의해 주시긴 해야 돼요.
세운기관세 지연 수치는 관세가 있지만 학계표 지연 제출의 경우에는 관세 없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케이스 반드시 잘 구분해 주시고 9일 6선 또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의제 매입세 오늘 요거 할 차례입니다. 의제 매입세 우리 교재 페이지는요 어디냐면 9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91페이지.